안녕하세요. 저는 V제파2라는 논문에 대해 이제 발표하게 될 ISL랩 이제 학부연구생 이시영 학생이라고 합니다. 우선 오버뷰로 이제 월드 모델이 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V제파2 논문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이 오버뷰 페이지는 Path Toward Autonomous Machine Intelligence라는 논문을 참고해서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처음 이제 시작부터 한번 보면 사람의 경우에는 이제 운전 연수 학원에 가서 10시간 정도의 연습만으로 이제 운전을 배우게 됩니다.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저희 자율주행 모델 같은 경우에는 10시간의 학습만으로는 충분치 않고 수많은 데이터와 이제 인간 전문가의 시연 데이터가 거의 필수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이 논문에서는 이런 차이가 도대체 어느 부분에서 발생하는지 그러한 부분을 좀 알아가 보고자 했던 그런 논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우선 사람의 성장 과정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해봤는데요. 우선 사람이나 동물 같은 경우에는 생후 며칠, 몇 달 동안 세상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좀 학습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인지심리학 교수님이신 이마누엘 디폰 교수님의 이제 자료에 따르면 이제 생후 한 14개월 동안 이제 실제 세계의 물리적인 역학 상태를 내부적으로 습득을 하고 그거를 이제 내부적인 월드 모델로서 작동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보시면 여기 빨간 네모 박스와 같이 이제 솔리디티, 리지디티, 그래비티 같은 이런 실제 세계의 물리적인 현상을 어느 정도 그 자신의 감각만으로 언어 과정 없이 이제 학습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이제 그러한 사람의 인지 학습 과정을 좀 모듈화 해보고자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좀 이제 각 모듈마다 설명을 드리면 컨피규레이터라는 이제 다른 모듈로부터 입력을 받아서 현재 태스크를 수행하도록 컨피규레이션을 해주는 일단 그 중앙 처리 장치 같은 그런 모듈이 있고, 그 다음에 퍼셉션 모듈이라고 이제 현재 실제 월드 상태를 인지하고 그 월드 상태를 추정하는 그런 모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월드 모델이라는 게 있는데, 이 월드 모델 같은 경우에는 액터라는 모듈이 제안한 액션 시퀀스를 반영한 다음 상태의 월드 스테이트를 이제 상상해서 실제 내가 이 행동을 하면 세계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좀 상상하는 그러한 모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트 모듈 같은 경우에는 이 에이전트의 디스컴포트한 정도를 이제 나타내는 에너지 값을 스칼라 형태로 그 내뱉는 값으로, 쉽게 말해서 이 행동에 대한 로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액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액션 시퀀스를 무엇을 할 것인지를 계산해서 알려주는 그런 모듈이고, 숄트텀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예측된 월드 스테이트와 관련된 이제 내부적인 코스트를 저장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V제파라는 논문은 이 월드 모델과 퍼셉션에 좀 치중을 해서 잘 퍼셉션된 결과로부터 이 미래의 상태를 예측하겠다라는 게 이제 주요 목적인 논문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트로덕션, 메소돌로지, 익스페리먼트, 그다음에 디스커션. 그래서 이제 먼저 인트로덕션 페이지부터 보면 우선 V제파2를 알기 전에 저희가 V제파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V제파라는 논문을 가져왔고,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인트 인베딩 프레딕티브 아키텍처라는 제파라는 이제 시스템을 이용했는데요. 이거를 이제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변형된 인풋으로부터 인코더를 통해서 이제 좋은 레프레젠테이션을 만들고, 이 변형된 레프레젠테이션을 이제 프레딕터에 넣어서 원래 변형되지 않은 인풋으로부터 얻은 레프레젠테이션으로 이제 예측을 하도록 하는 값입니다. 그래서 이 구조들을 이제 간단하게 살펴보면 컨텍스트 인코더라고 이제 컨텍스트의 레프레젠테이션을 계산하는데, 이건 이제 쉽게 말해서 마스크된 인풋, 그 비디오나 이미지 인풋이 있을 때 거기에 약간의 마스킹을 해서 변형을 시키고, 그 변형시킨 그 데이터를 인코더에 넣어서 이제 레프레젠테이션을 뽑아내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타겟 인코더 같은 경우에는 이 타겟이라는 변형되지 않은 순수한 비디오 이미지 데이터를 레프레젠테이션으로 변환하는 그런 인코더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프레딕터는 이 컨텍스트 레프레젠테이션과 타겟 레프레젠테이션을 이제 서로 일치시켜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우선 프레딕터 같은 경우에는 컨텍스트 레프레젠테이션을 받아서 타겟 레프레젠테이션으로 이제 예측을 해주는 그러한 모듈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듈을 이제 학습을 해서 이 마스크된 인풋으로부터 그 마스크되지 않은 인풋의 리프레젠트를 복원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때 이제 V제파 논문에서는 비전 트랜스포머 백본을 이용해서 이제 이 컨텍스트 인코더와 타겟 인코더를 형성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프레딕터 같은 경우에도 이제 VIT를 동일하게 사용하긴 했지만 이제 12개의 트랜스포머 블럭만으로 구성된 약간의 변형을 거친 VIT를 좀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풋을 실제로 보시면 우선 이제 이렇게 인풋 비디오 프레임이 있을 때 이거를 이제 3D 컨볼루션 연산을 통해서 이제 피처 맵으로 바꾸고 이 피처 맵을 이제 1D 토큰 VIT에 이제 넣기 위해서 토큰 형태로 이제 플래튼을 시키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플래튼을 하고 이제 마스킹을 하게 되는데, 이제 마스킹 같은 경우에는 이 V제파에서 이제 제안한 마스킹 방식이 3D 멀티블락 마스킹이라고 이제 동일한 시간축에 대해서 마스킹을 하는데, 이때 이제 이 그림상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여러 가지 작은 네모 마스크들을 여러 개를 둬서 좀 더 복잡한 마스킹 형태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좀 더 이 V제파에게 좀 더 어려운 마스킹 태스크를 주고자 이런 식으로 이제 마스킹을 구성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마스킹을 이제 하게 되면 이제 실제로 학습하는 과정은 이제 다음과 같은데요. 이 컨텍스트 인코더에 이제 실제로는 마스킹 된 부분의 토큰을 제외하고 마스킹 되지 않은 이제 토큰의 위치 정보와 이제 그 토큰만을 넘겨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넘겨받은 토큰을 통해서 이제 리프레젠테이션으로 그 컨텍스트 인코더가 변형을 하고 이 변형된 컨텍스트 리프레젠테이션을 프레딕터가 이제 받고 그다음에 이 마스크된 토큰들의 위치 정보도 함께 받아가지고 이제 마스킹 되지 않은 부분 영역의 리프레젠테이션을 예측하게 됩니다. 마스킹 된 부분의 리프레젠테이션을 이제 예측해서 이제 빈 공간에 이제 어떤 정보들이 들어가 있을지를 예측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예측한 정보를 토대로 이 예측한 정보와 이제 실제 이제 타겟 인코더로부터 이제 마스크된 부분만의 정보를 뽑아와서 이 리프레젠테이션을 서로 비교해서 에론 로스를 줘가지고 학습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V제파 논문에 관한 설명이었고, 이제 V제파2도 이제 이 논문에서 이제 두 가지 모듈을 제시를 하는데요. V제파2와 V제파2AC라는 모듈입니다. 이 V제파2는 이제 앞서 그 설명드렸던 V제파랑 이제 굉장히 유사한 방식으로 이제 학습을 하게 되는데요. 이 로스 텀을 보시면 이 V제파2라는 모듈도 동일하게 이제 제파 방식을 채택해서 완전 동일한 방식으로 이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V제파와 이제 V제파2의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 이제 데이터 수를 이제 2밀리언에서 22밀리언으로 이제 확장을 시켰고, 그 다음에 모델의 사이즈도 이제 원래는 인코더 부분에 VIT를 300밀리언을 썼는데 이제 1B짜리로 변경을 하였고, 그 다음에 트레이닝 과정도 이제 웜업, 콘스턴트, 디케이 러닝 레이트 스케줄을 이용해서 이터레이션 수 자체를 늘렸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영상의 해상도 자체를 이제 확장을 해가지고 이제 좀 더 높은 해상도의 인풋으로부터 좀 더 디테일한 표현들을 학습할 수 있도록 이제 학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V제파2의 이제 주요 목적은 이제 이러한 기존의 V제파로부터 이제 좀 개선을 시켜서 훨씬 더 강력한 비디오 리프레젠테이션을 생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잘 표현된 비디오 리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이제 다음 다양한 이제 태스크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V제파2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이제 모듈은 이제 VZEPA2AC라는 모듈인데, 이거는 이제 쉽게 말해서 월드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액션과 이제 현재 스테이트를 이제 VZEPA를 이용한 레프레젠테이션으로 받아서 이제 다음 상태를 예측하는 그러한 일반적인 월드 모델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월드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로보틱스 쪽을 이제 주로 목표로 하고 학습을 하게 됩니다. 원래 기존 VZEPA2 같은 경우에는 웹 데이터로부터 이제 파운데이션 모델 같이 이제 다양한 비디오를 입력을 받아서 액션 정보 없이 우선 비디오 리프레젠테이션 능력을 좀 학습을 시킨 상태인데, 이제 거기에서 이 액션 컨디션드 월드 모델을 형성하기 위해서 VZEPA2를 소량의 로봇 데이터 셋으로 좀 파인 튜닝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파인 튜닝된 이제 VZEPA2 인코더를 이용을 해서 이제 VZEPA2 다시 AC를 이제 만들게 되는데요. 이때 이제 VZEPA2의 인코더로부터 이제 레프레젠테이션을 뽑아내면 이제 거기에서 이제 월드 모델 부분으로 프레딕터를 사용을 합니다. 이 프레딕터는 이제 현재 시점 리프레젠테이션으로부터 다음 시점의 리프레젠테이션을 이제 예측하는 모듈입니다. 이때 이제 함께 들어가는 게 이제 스테이트 정보, 그다음에 액션 정보인데, 이 스테이트는 이제 로봇 팔에서 포지션, 로테이션, 그다음에 그리퍼라는 이제 물체를 잡는 부분이 있는데, 그 그리퍼의 스테이트로 구성된 7차원 벡터이고, 액션은 이 스테이트의 변화량을 이제 액션으로 주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값들이 이제 프레딕터의 입력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 이제 프레딕터에게 이제 주어진 로스로는 이제 다음 시점의 레프레젠테이션을 이제 예측할 수 있도록 학습을 해야 돼서 이 티처 포싱이라는 로스를 주게 되는데, 이 로스를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현재 시점 리프레젠테이션을 그 VZEPA2 인코더를 이용해서 뽑고, 그 리프레젠테이션과 이제 액션 그리고 스테이트 정보가 프레딕터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 프레딕터가 이 주어진 정보들을 가지고 넥스트 리프레젠테이션을 예측을 하고, 이 예측한 넥스트 리프레젠테이션과 이제 실제 비디오로부터 이제 얻게 되는 리프레젠테이션이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에런 로스를 이용해서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티처 폴싱 로스를 이용해서 다음 시점의 리프레젠테이션을 예측하도록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추가적으로 여기서는 롤아웃 로스라는 걸 주었는데요. 이 롤아웃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 월드 모델이 이제 현재 시점으로부터 다음 시점 t 플러스 k까지 이제 예측하는 방식이 계속 이제 자기가 예측한 거를 다시 다음 시점에서의 입력으로 사용을 해서 계속 이제 반복을 해서 입력을 해서 예측을 하게 됩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면 이제 그 Z1이라는 이제 입력이 이제 이렇게 예측이 돼서 Z2로 이제 예측이 되고, 이 예측된 Z2를 다시 입력으로 써서 다시 Z3 시점을 예측을 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반복적으로 이제 롤아웃 과정을 통해서 좀 긴 텀의 시점을 예측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예측 과정에서의 이제 오류가 누적되면 이게 최종 예측이 좀 많이 틀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롤아웃에 대한 오류를 좀 최소화하고자 롤아웃 로스를 도입하게 됩니다. 이 롤아웃 로스 같은 경우에는 초기 시점의 스테이트와 이제 초기 시점의 스테이트 그리고 이미지를 주게 됩니다. 이 스테이트와 이미지와 그리고 액션 시퀀스를 주게 되는데, 이 액션을 계속 줘서 현재 시점으로부터 이 미래 시점까지 어떻게 계속 변화해 갈지를 월드 모델이 예측하게 되고, 그 예측한 값과 이제 실제 값을 에런 로스를 이용해서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토탈 로스 같은 경우에는 이 티처 폴싱이라는 이 다음 넥스트 스테이트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해주는 로스와 롤아웃에 대한 이제 오류를 좀 최소화하고자 하는 이 롤아웃 로스를 이용해서 최종 로스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인 작업으로 이 월드 모델이 형성이 되면 이제 다운스트림 태스크로 이제 플래닝을 예측할 수가 있는데, 이 태스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점의 옵저베이션과 골 옵저베이션 XG가 지워졌을 때 최적의 액션을 찾는 태스크입니다. 이 태스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너지 펑션을 하나 정의를 하게 되는데, 이 에너지 펑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재 시점에 옵저베이션과 이제 상태 그리고 레프레젠테이션을 주었을 때 그 현재 골의 그 최종 골의 이제 레프레젠테이션과 이제 월드 모델끼리 이제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프레딕터가 액션 이제 실제 어떤 게 최적의 액션인지 찾아내는 문제인데 이제 VZ2-AC에 이제 액션을 롤아웃 했을 때 골의 레프레젠테이션과 이제 롤아웃한 결과의 레프레젠테이션의 에런 로스를 최소화하는 액션을 찾는 게 이 플래닝 다운스트림 태스크의 이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구현 시에는 이 에너지 값을 최소화하는 액션을 1스텝만 수행 후 다시 리플래닝 과정을 통해서 이 에너지 값을 다시 계산하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제 한 스텝마다 최적의 액션을 찾는 그러한 과정으로 구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실험 결과인데요. 이제 이 실험 같은 경우에는 이 월드 모델에 관한 실험으로 이제 크게 3가지 태스크에 대해서 실험을 했습니다. 첫 번째 태스크는 그래스프라고 이제 단순하게 물체를 잡는 실험이고 리치 윗 오브젝트는 이제 물체를 잡은 상태에서 이 물체를 어디까지 옮기기라는 태스크고 픽 앤 플레이스는 이 2개를 좀 합친 과제로 잡은 다음에 이제 물체를 옮기고 그 다음에 놓는 그러한 좀 복잡한 태스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픽 앤 플레이스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하위 목표를 제공을 해서 골 이미지를 여러 개를 두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현재 시점으로부터 컵을 잡는 사진, 그리고 이 컵을 옮기는 사진, 그 다음에 이 컵을 놓는 사진, 이런 식으로 좀 하위 목표를 여러 개 세부 설정을 해서 골을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베이스라인들이 있는데 이 베이스라인들은 이제 옥토라는 비헤이비얼 클로닝 방식으로 학습된 VLA와 코스모스 프레딕트 비디오 2 월드 7B짜리 모델을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이 모델들을 이제 드로이드 데이터셋이라는 이제 로보틱스 데이터셋에 대해서 이제 파인 튜닝을 해서 이제 각각의 성능을 비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능을 비교한 표를 보시면 이제 옥토와 VZ파2-AC를 이제 비교한 표인데 이 표 같은 경우는 이제 우선적으로 고려한 것이 드로이드 데이터셋은 없는 이제 새로운 랩 환경에서 제로샷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새로운 환경에서 이제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평가를 보시면 대부분이 이제 옥토보다 더 뛰어나다라는 점을 알 수 있고 코스모스도 이제 월드 모델의 일종인데 이 코스모스라는 연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비디오 품질에 대해서만 집중을 하다 보니 실제 플래닝 태스크에서는 좀 약한 경향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 실험에서 보여주는 리미테이션으로는 로봇 베이스가 이제 실제 모노큘러 카메라 상에서 이제 실험을 진행했기 때문에 이 로봇 베이스가 보이지가 않아서 이 로봇의 실제 스테이트를 이제 예측하기 위해서 이 로봇의 관절축이 어디인지 그러한 로봇 코디네이터 엑시스를 좀 월드 모델 스스로 추론해야 되는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실험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 월드 모델이 잘 작동하는 카메라 환경을 계속 수동으로 일일이 조작해 가면서 찾아서 이 월드 모델이 잘 작동하는 그 카메라 위치를 찾았다고 합니다. 그러한 문제점이 있었고, 그 다음에 롱 호라이즌 플래닝 문제라고 이제 롤아웃 시에 월드 모델 자체의 오류가 계속 누적되어서 너무 먼 미래의 플래닝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정확해진다는 문제점을 이제 찾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 형태의 골만 지원하는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VZEPA2-AC라는 모델 자체가 이제 실제 현재 스테이트와 최종 골 스테이트가 주어졌을 때 그 사이에 액션을 이제 찾아가는 과정인데 그 골 스테이트를 이제 이미지 형태만 골을 지원하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서 한계점이 있었다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언어와 같은 다른 형태로 이제 골을 표현하는 것이 훨씬 더 그 자연스러운 이제 골의 표현 방식일 수 있으나 이 논문에서는 이제 실제 이미지 형태의 골만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좀 저자들은 한계점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실험들은 이제 VJPA2의 인코딩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가에 대해서 주로 이제 평가를 하는 부분들인데요. 우선 이번 실험에서는 이제 모션 언더스탠딩 태스크와 어피어런스 언더스탠딩 태스크를 좀 평가했다고 합니다. 이 태스크들 같은 경우에는 인간의 동작을 얼마나 잘 이해해서 분류를 하는가, 그리고 그 오브젝트 디텍션 같이 이 외형적인 것을 얼마나 잘 이해해서 분류하는가를 중점적으로 평가한 실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셋으로는 모션 언더스탠딩 태스크 데이터셋으로 이 사람의 상호작용 및 동작, 그리고 다이빙 선수의 복잡한 움직임을 분류하는 문제, 그 다음에 사람의 손 제스처를 분류하는 문제들로 이제 모션 언더스탠딩 태스크를 이제 구성을 했고, 그 다음에 어피어런스 언더스탠딩 태스크로 이제 다양한 인간 행동을 이제 분류하는 데이터셋을 사용하긴 했는데, 이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특정 행동들이 이제 배경이나 객체와 이제 강한 릴레이션십을 보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좀 더 배경이나 객체 분류 쪽에 가까운 태스크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코인이라는 이제 요리 튜토리얼 비디오의 이제 세부적인 태스크를 인식하는 과정인데, 이거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이제 요리 이제 튜토리얼 비디오가 있으면 이 첫 번째 섹션은 필 포테이토, 감자깎기에 관한 영상이다, 이런 식으로 좀 형태를 분류하는 그런 태스크를 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미지넷 이 태스크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오브젝트 디텍션 태스크도 이제 같이 수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VJPA2 인코더이기 때문에 이 인코더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추가적인 모듈을 좀 달 필요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이제 어텐티브 프로브라고 인코더 모델을 이제 더 이상의 추가적인 학습 없이 프리즈한 상태에서 어텐티브 프로브 모듈만 따로 부착을 해서 데이터셋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평가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방식을 다른 베이스라인 인코더들에게도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을 해서 이제 인코더만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서 그냥 동일한 모듈을 붙여서 동일한 방식으로 학습을 시켜서 비교를 했다고 합니다. 베이스 라인들은 이제 다음과 같고, 그다음에 여기서 reported in literature이라고 이제 실제 이러한 어텐티브 프로브 모듈을 추가로 붙인 게 아니라 이제 논문에서 제시한 이제 그 태스크에 대한 이제 평가 지표들을 일단 긁어와서 이제 같이 함께 비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인데요. 이제 모션 언더스탠딩 태스크에서 VJPA2라는 인코더가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어피어런스 언더스탠딩 태스크에서도 이제 소타까지는 아니지만 상당히 경쟁력 있는 성능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션 언더스탠딩 태스크와 이제 어피어런스 언더스탠딩 태스크를 이제 총합해서 이제 태스크에 대한 평균 정확도를 이제 살펴보았을 때는 이 VJPA라는 VJPA2라는 인코더가 이제 소타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 밑에 부분을 보시면 이 파라미터 사이즈가 늘어날수록 일관되게 성능이 늘어나는 경향을 이제 보였다고 합니다. 그 다음은 이제 또 인코더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방식인데요. 이번 태스크는 특정 시점까지의 비디오 클립이 주어졌을 때 다음 행동을 이제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를 텍스트 형태로 예측하는 그런 태스크입니다. 여기서 이제 사용된 데이터셋은 에픽키친스 100이라는 데이터셋이고, 이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45개의 주방 환경에서 100시간 분량의 이제 요리 비디오 클립을 제공을 해주고, 그 제공한 이제 비디오 클립으로부터 이제 이 다음 상황은 어떤 상황이 일어날 것인가를 이제 동사와 명사 형태로 이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처음 이 이미지를 보시면 이러한 비디오 클립을 주어주고, 그 다음에 정답으로는 wash sink 이런 식으로 동사와 명사가 합쳐진 형태로 프레딕션을 하는 태스크입니다. 여기서도 이제 인코더만의 성능을 평가를 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모듈을 붙였는데요. 이 추가적인 모듈은 이제 anticipation probe라고 불리고, 이것도 아까 전에 그 실험 세팅과 유사하게
인코더 이 VZEPA2를 프리즈하고 그 다음에 추가적인 모듈만 붙여서 이 모듈만 따로 학습을 시키는 그러한 그 세팅으로 실험을 진행을 했고, 그 다음에 다른 베이스라인 모듈들도 동일한 세팅을 이용을 해서 이 추가적인 모듈만 붙여서 학습을 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실험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밸류에이션 매트릭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모델이 예측한 상위 5개의 답변 중 정답이 있다면 정답으로 간주를 하고 평가를 했고, 그다음에 전체 클래스별로 이제 값을 낸 뒤에 평균을 해서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형태의 평가를 한 이유는 이제 실제 주방 환경에서 자주 보이는 이제 노멀한 상황에 대해서만 평가를 하게 되면 이제 코너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평가를 하기가 아무래도 어렵다 보니까 이러한 좀 특이한 상황의 클래스에 대해서도 이제 좀 노멀라이제이션을 하고자 이러한 방식으로 평가를 했다고 하고, 그다음에 평가 같은 경우에는 벌브, 나운, 그리고 액션이라는 벌브 플러스 나운을 이제 얼마나 잘 예측했는지를 각각에 대해서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인데요. 이제 VZEPA2라는 인코더를 이용을 했는데 0.3B 모델로도 이제 8B 모델의 기존 인코더 성능을 넘는다. 그리고 파라미터 수가 커질수록 성능도 일관되게 향상되는 그런 좋은 모습을 보였다고 이제 결과를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리미테이션으로는 이 VZEPA2가 이제 다른 베이스라인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좋은 결과를 내긴 했지만 이 데이터셋의 태스크를 완전하게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 모델의 벌브와 나운을 모두 틀리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접시를 닦는 장면인데 워시 DC가 이제 맞는 표현인데 이거를 이제 감자깎기라고 이렇게 좀 둘 다 틀려버리는 그러한 아예 틀려버리는 상황이 좀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롱 호라이즌에 대해서 프레딕션이 잘 안 된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데이터셋 자체가 이 주방 환경 및 이제 어휘 자체가 주방 관련된 어휘만 사용하다 보니까 좀 제한적인 환경에서 테스트를 한 그런 데이터셋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환경에 대해서 얼마나 잘 제너럴라이제이션이 잘 되는가에 대한 의문점이 약간의 리미테이션으로 남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태스크는 이제 비디오 퀘스천 앤서링 태스크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VZEPA2를 이제 LLM과 함께 붙여서 이제 비디오를 제공을 해주고 QA 형식으로 이게 어떤 비디오인지를 설명하게 하는 그러한 태스크인데요. 이제 벤치마크로는 이제 여러 이제 다양한 방면에서 이제 멀티모달 LLM을 평가하는 그러한 벤치마크들을 가져와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LLM과 실제로 이 비전 인코더를 어떤 방식으로 붙였냐면 이제 랭귀지 슈퍼비전 없이 붙였다는 점을 좀 강조를 했는데요. 이 실험 세팅 같은 경우에는 LLAVA 프레임워크에 따라서 이제 프로젝터 모듈을 따로 하나를 만들어서 이 VZEPA2가 레프레젠테이션을 만들면 이 프로젝터 모듈에 넣어서 이 레프레젠테이션을 LLM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입력 형태로 바꿔주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이 바꿔준 입력을 이제 LLM과 함께 해서 QA 형식으로 이 비디오 레프레젠테이션이 얼마나 잘 뛰어난가를 좀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결과인데요. 이제 결과도 이제 경쟁력 있는 성능을 보이고 특히 이제 여기는 이제 이미지 인코더랑 이제 비교를 한 경우인데 좀 템포럴한 아무래도 이 VZEPA2라는 논문이 비디오를 이용해서 학습을 했다 보니까 이미지 인코더들에 비해서는 시간적인 언더스탠딩 능력이 좀 뛰어났다라고 이제 평가를 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존 베이스라인들은 랭귀지 슈퍼바이스들을 통해서 이제 학습을 했는데 기존의 이제 통념적인 랭귀지 슈퍼바이스드로 학습된 비전 인코더가 랭귀지 슈퍼바이스드 없이 학습된 애들보다 성능이 뛰어날 거다라는 기존 통념을 벗어나서 오히려 VZEPA2가 이 슈퍼비전 없이도 잘 성능을 끌어올렸다는 점을 이제 결과로 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파라미터 수에 따른 성능 변화인데요. 여기서도 이제
이전 연구들과 동일하게 비전 인코더의 크기 및 해상도를 높일수록 일관되게 성능이 향상되는 그러한 좋은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번 결과는 이제 멀티모달 쪽에서 이제 소타를 달성해 보자라는 결과인데 이 경우에는 이제 람마 이제 3.1 8B짜리를 이 VZEPA2 인코더와 그 융합을 시켜서 이제 데이터셋을 늘려서 학습한 결과인데 이 경우에는 이제 각 벤치마크에서 소타를 달성했다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인데요.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조인트 인베딩 프레딕티브 아키텍처를 이용해서 피지컬 월드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 퍼셉션 단계를 좀 좋은 리프레젠테이션을 뽑아내는 퍼셉션 모듈을 만들고 그 모듈로부터 이제 실제 물리적인 현상을 이해할 수 있는 월드 모델을 만드는 그러한 논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평가를 해보니 이제 레프레젠테이션이 이제 모션 언더스탠딩 및 휴먼 액션 예측의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에 있어서 소타를 달성을 했고 VZEPA2를 이제 LLM과 이제 얼라인했을 때 비디오 QA 문제에서 기존 인코더보다 우수한 성능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퓨처 워크로는 이 VZEPA2 논문 자체가 16초까지의 예측에 초점을 맞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16초까지의 예측에 초점을 맞췄고 그 다음에 복잡한 이제 아까 픽 앤 플레이스 같이 물체를 짚고 옮기고 그 다음에 다시 놓는 그런 복잡한 태스크는 중간중간에 세부적인 꼴이 필요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좀 더 긴 호라이즌으로 확장하기 위해서는 모듈 차원에서의 좀 혁신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논문에서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VZEPA2-AC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 베이스드 꼴을 목표로 하는데 과연 이 이미지 형태로 꼴을 설정을 해주는 게 과연 적절한가에 대한 의문점이 좀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모델 파라미터 같은 경우에도 이게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것 1B가 최대인데 이거를 좀 데이터셋을 늘리거나 아니면 이터레이션 수를 늘려서 이 모델 파라미터를 늘려도 성능이 좀 일관되게 올라갈 수 있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이 논문에서는 좀 지적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